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제 결혼 생활과 그리고 이혼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싶네요. 처음부터 시댁 사람들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저와 남편을 비교하며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셨죠. 남편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자리 잡은 반면 저는 32에 여전히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댁 분들에게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댁 어른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들의 미묘한 시선과 어색한 침묵이 얼마나 저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진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는 시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었고, 그런 남편에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울릴 리 없다고 여겼겠죠.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마치 시험을 보러 온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그들의 미묘한 시선과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말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분명했죠. 첫 번째 순간은 저와 시어머니가 잠시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는 이 정도면 괜찮니? 아무래도 네 집에서 마시는 차와는 좀 다를 것 같아서 라고 말하셨죠. 차 맛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저희 집에서 마시는 차가 수준이 낮다는 암시처럼 들렸으니까요. 두 번째는 시아버지께서 직업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짧게 디자이너라?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사실 시동생도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그는 곧장 남편에게 말을 돌리더니 그럼 아들은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 중인가? 라고 하시며 대화의 초점을 남편의 직업과 경력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무리 직업에 자부심을 가져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순간은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남편에게 외국어 공부 같은 건 하시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따로 언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 말투가 마치 저도 그들처럼 다재다능해야만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동생은 이어서 우리 디자이너들도 요즘엔 어학 능력 필수잖아요. 해외 출장도 많은 편인데 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들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가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미묘한 무시는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들의 판단에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만남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난 결혼 못하겠어. 솔직히 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말에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읽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결혼을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네 편이야.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도 네가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놔둘 순 없어. 내가 다 해결할게.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시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혼을 계속 미루고 싶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다시 시댁을 같이 방문하자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죠. 결국 남편 혼자서 가족들에게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직접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을 결정했는데 왜 자꾸 그녀를 평가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네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제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없어요. 좀 존중해 주세요. 더 이상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태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그 여자랑 함께 살아갈 사람이고 어머니 아버님도 그걸 인정해 주셔야죠. 남편이 저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데 차마 이별을 하자라는 제 마음을 이어나갈 순 없었어요. 저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있긴 했지만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의 반대와 무시 속에서도 남편이 굳은 의지 덕분에 결혼은 무사히 끝났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시댁과의 갈등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기뻐했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시댁의 냉정한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출산을 한 날 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겨우 아이를 낳고 지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병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저를 보지도 않으시고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너도 링거라도 한 대 맞고 와야겠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한 건 저였는데 왜 남편의 링거를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어머니의 말씀에 당황한 듯 머뭇거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끌며 그를 챙기셨습니다. 고생했으니까 엄마 말대로 좀 쉬어라. 마침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음식을 챙겨 오셨는데 출산 후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누워있던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으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음식을 내려놓으며 이거 좀 차려서 먹자.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니? 라고 하셨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엄마, 지금 막 출산했잖아요. 좀 쉬어야죠.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나는 애 둘 낳고도 다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몸조리 중인 저를 보며 난 애 낳고도 집안일 다 하면서 애들도 다 봤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라며 꾸짖으셨죠. 아무리 몸이 힘들고 지쳐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마치 제가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는구나. 집안이 좀 더 배워야겠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저를 무척이나 당황하게 했고 남편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갈등의 중간에서 점점 더 지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작은 일들도 시댁에서는 갈등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형수님,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가시는 게 어때요? 요즘 힘들어 보이시니까 좀 쉬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친절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준비를 다 떠맡으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또 여행이 힘들면 집에서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형수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덧붙였죠. 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남편은 옆에서 초조해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댁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려고 애썼지만 시댁의 끝없는 요구와 비난 속에서 그도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저를 지키려 했지만 시댁과의 갈등은 그를 갈수록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저는 시댁의 냉대와 남편의 고뇌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가장 서글펐던 점은 바로 이거였답니다. 출산 후 제 손목은 아이를 안고 돌보느라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이후 손목 보호대를 착용했었는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는 내가 볼 테니 좀 쉬고 와라 하셨지만 그 말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자신이 잠들 때까지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좀 피곤하네. 네 손으로 좀 안마를 해줄 수 있겠니? 시아버진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죠. 저는 손목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안마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불편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딱히 뭐라고 말하지 못했죠. 안마를 하면서 손목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결국 견디기 힘들어져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출산 후에 손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유, 조금만 더 참아봐라. 아프겠지만 네 손이 참 시원하구나. 조금만 더 하자.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께 안마를 해야 했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남편이 몇 번 시아버지께 제 아내가 손목이 안 좋다니까요. 쉬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럼 네가 대신해 줄 거냐? 그래도 여자가 하는 게 훨씬 시원하지 않니? 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저 조용히 물러나고 말았고 저는 매번 고통 속에서 시댁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안마를 해야 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몸은 더 지쳐갔고 남편은 시댁과 저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저는 많이 지쳐갔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끝없는 요구와 비난 속에서도 처음엔 남편이 저를 지켜주려 애썼어요. 그는 시댁 사람들의 부당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시댁의 갈등에 지쳐가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를 옹호하는 대신 시댁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의 잔소리나 무리한 요구에 힘들어할 때면 남편은 부모님이니까 좀 참아라 라며 상황을 무시하려 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처음엔 저를 보호해주던 남편이 이제는 시댁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제가 시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는 기색만이 가득했죠.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전보다 더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마를 시킬 때도 처음엔 제 손목이 아프다는 사실을 걱정하던 남편은 이제 네가 좀 참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며 무시했습니다. 저를 향한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그가 시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했고 시댁에서 저를 볼 때마다 실망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매사에 구질구질하니?
부모님이 너한테 뭘 그렇게 어렵게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난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 이해 못하겠어. 결혼한 게 실수인 것 같아.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이제 남편조차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엔 저를 지키려던 남편도 이제는 시댁과 마찬가지로 저를 깎아내리며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고, 저를 향한 존중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댁도 힘들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집에 들어와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연락도 자주 두절되었으며 시댁에 혼자 가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시댁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때까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이는 제외된 채 시댁 사람들만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애랑 집에서 푹 쉬어라. 어른들끼리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라며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였지만 그 여행은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시동생, 시부모, 그리고 시동생이 소개한 그 여자까지 동행하는 여행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 여자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남편에게 관심이 있던 시동생의 회사 팀장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그 여자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고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자가 남편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에게 형, 솔직히 우리 팀장님이 형을 진짜 좋아했거든? 지금 별거 중이라고 하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며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더군요. 남편은 그 제안에 흔들렸고 결국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이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대놓고 흘렸기에 모든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여자랑 같이 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참 고상하고 잘났더라. 네 남편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 여자라뇨? 아이 우리 둘째도 팀장님 말이다. 이번에 우리랑 여행 갔거든? 네 남편이랑 참 잘 어울리더라. 왜? 기분 나쁘니? 여행 간 거야 다 같이. 가서 보니까 잘 어울려서 말을 한 거고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던 시댁이 이제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저와 이혼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사람들은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넌 애나 잘 보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한심하게 있으니까 남편 마음이 떠나는 거야. 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군요. 좋더라. 왜? 내가 왜 진작에 그런 여자를 못 알아봤는지 좀 후회되더라. 뭐가? 할 말 있어?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대놓고 여자를 소개시켜주다니.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거잖아요.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이를 내놓고 어느 정도 돈을 챙겨줄 테니 이혼을 하자 하더군요. 그 여자가 아이 있는 것도 좋다고 했다고 하면서요. 당신 진심이야?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쩜 다들 이렇게 뻔뻔하니? 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 잘 챙겨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 끼리끼리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지. 네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나 너한테 소송 걸 수밖에 없어. 그냥 좋게 좋게 각자 갈 길 가자. 너도 너에게 맞는 사람 찾으라고. 홀가분하게.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며 출근하던 어느 날, 결국 저는 회사 동료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도 시댁도 다 엉망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땡땡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더라.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놀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 이야기가 곧 우리 사장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결혼식 때에도 사장님은 제 아버지처럼 제 손을 잡고 들어가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장님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일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구나. 땡땡 회사? 거긴 내 친구가 운영하는 곳인데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얼른 수를 써야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내게 말을 했어야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저는 사장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은 시동생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셨고 상황은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입김으로 인해 시동생은 곧바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그 여자도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업계는 소문이 빠르게 도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명예스러운 행동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동생도 그 여자도 이제는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죠.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남편과 그 여자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죠. 제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그들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였고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집 앞에 찾아와 저를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혼은 할 거야. 그런데 내 동생 그리고 그 여자한테까지 피해를 입힐 필요 없잖아. 넌 아이의 엄마야.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모질게 굴 수 있는 거야. 이건 니들이 저지른 행동이 대가야. 너도 그리고 그 여자도 그리고 네 집구석 사람들도 이혼 소송은 멈추지 않을 거야. 네가 오히려 내게 소송 건다고 하지 않았어? 그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나도 속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별거 중이라고 했는데 나도 피해자라고요. 회사까지 잘리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해요. 같은 여자잖아요? 같은 여자끼리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같은 여자라고 했어요? 아,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같은 여자니까 그럼 더 안 되는 거였어. 별거 중? 아직 이혼은 안 했다는 소리잖아? 억울하겠지만 당신과 시동생이 나눈 불리한 대화들 당신들 사내 메신저에 죄다 있더만. 나를 원망하지 말아요. 당신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니까. 이혼 소송 과정은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결국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안은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동안 보여주던 자신감과 거만함이 사라지고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는 남편의 불륜과 시댁의 음모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시댁의 추악한 행동이 낱낱이 밝혀지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웅성거렸고 사람들은 시댁을 향해 수군거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참 뻔뻔하네. 뭐 같은 집안 아니야? 재판장이 조용해지자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시댁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이혼은 원고의 요구대로 결정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 역시 원고에게 주어집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욱이 상간녀 소송에서 또한 제가 이기게 되죠.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댁과 남편,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들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제가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불륜과 시댁의 음모가 모두 밝혀졌고, 저는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며 아이의 양육권도 친권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고, 그들의 배신과 음모에 대해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끊임없는 무시와 배신 속에서 벗어난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저는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죠. 사장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고, 제 경력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죠. 사장님께서는 늘 저를 믿고 신뢰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사장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디자인 감각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취를 이뤄냈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아이가 필요한 모든 사랑과 관심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 한 가지 소식을 더 듣게 되죠. 그 여자 쪽 부모들이 남편과 남편의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하더군요. 혼인 빙자 뭐 그런 것으로 소송을 걸었다는데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다고.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끼리끼리였는지 모르겠다며 웃음을 보이시더군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와 아이, 우리 둘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자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